인테리어 진심으로 사랑하는 남자 이내영 대표 조용현입니다. 대림동에 위치한 코오롱 하늘채라는 아파트 26평. 철거하면 보통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보통 철거는 하루 이틀 정도에 끝나는데 특수한 상황에서는 3일까지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유는 뭐냐면 첫째 날에 기본 철거를 다 하고 나서 이틀째 날에 마루 철거가 따로 들어가야 되고요. 특수한 경우는 3일째 되는 거는 민원이 심해서 공사를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작업을 하다가 누수가 생겨서 물이 터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늦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거 비용은 얼마 정도로 잡으면 좋을까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비용 문제는 좀 달라질 수 있고요. 보통 기본적인 철거 비용이 보통 7만 원에서 한 12만 원대까지 책정이 돼요. 평당. 예를 들어서 20평대에 10만 원만 잡아도 벌써 200만 원이 되잖아요. 그런 기본 철거 비용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금액이고요. 상황에 따라서 천장을 철거해야 된다든가 이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철거하다가 누수가 발생한 거예요. 네. 이 누수는 누구 책임인가요? 이거 되게 민감한 부분인데요. 작업을 하다가 배관이 끊기면 당연히 인테리어 업체 책임이고요. 건물이 오래돼서 누수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진동에 의해서. 이런 게 되게 민감한 부분이라 고객님들하고 사전에 꼭 미팅하실 때 노후된 배관이 있으니 작업하다가 누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라고 반드시 말씀드리고 작업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정 사항 부분에 항상 그런 누수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 특정 사항에 고객님하고 협의하셔서 적어놓으시는 게 서로 간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구조 변경을 요즘 많이 하고 싶어 하세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벽이 철거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첫 번째는 구조 도면을 보고 콘크리트 내력벽인지 아니면 조적벽인지 비내력벽인지 확인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도면이 없다. 그럼 천상 방법은 철거를 해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일단 조금 일부를 절제를 해내서 안에 조적벽인지 내력벽인지 확인을 하는 방법이 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력벽 같은 경우는 외부 발코니에 나갔을 때 크랙이 거의 안 갑니다. 모서리 부분으로. 근데 조적벽 같은 경우는 재질이 다르고 소재가 달라요. 그래서 크랙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세 가지를 유추어 봤을 때 내력벽이다 그러면 반드시 철거하시면 안 되고요. 철거하시면 큰일 납니다. 하중을 다 받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인테리어 업체도 문제고요. 실제로 의뢰한 고객님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현장 이슈도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현재 안방에 장판을 걷어냈는데 이 바닥이 평탄화가 너무 좋아요. 이 아파트가 전체가 그런지 아니 이 집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28년 된 집치고 굉장히 바닥이 잘 되어 있습니다. 수평몰탈 작업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바닥 평탄화 너무 잘 돼 있고요. 코오롱 하늘채 아파트가 지금 한 번도 수리 안 한 집인데 이 정도면 처음부터 이렇게 시공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너무 잘 돼 있다는 거. 그 다음에 104동 쪽인데요. 104동 라인이 해가 너무 잘 들어요. 그래서 건물에 습기가 없습니다. 여기 지금 이 집은 확장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근데 지금 이 통로가 너무 좁아요. 방화문을 설치를 할 건데 요렇게밖에 안 돼요. 60c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관할구청 부무관하고 협의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아파트의 좀 단점이 될 수 있고 아까 설명하셨듯이 기존에 이렇게 내력벽 쪽이 이런 상황이 돼요. 지금 창고장 쪽은 항상 이렇습니다. 왜 그러냐? 해가 들어오지 않고 창문이 없으니까 해가 들어오지 않고 겨울에 냉기가 치고 오면 결로가 하단부터 올라오기 시작해요. 천장까지. 이게 노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곰팡이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이보드 단열 시공을 이면 이쪽 면까지 해주시면 거의 완벽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욕실에 보면 모서리 욕조 있는 부분에 위에 집에서 이슈가 하나 생겼어요. 물이 누수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거할 때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해서 보시고 나서 점검을 한 다음에 고객 소비자하고 꼭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조치를 취해서 위에 집에서 수리를 하시든지 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촬영한 증거 사진을 남겨 두셔야 됩니다. 업체에서. 그래야 차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고객님들하고 트러블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 욕조 위쪽에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이 그렇죠. 집에. 네네네네. 그럼 이런 경우는 위에 집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위에 집에서 수리를 해야 되는데요. 보시면 요 지금 앞쪽이 아니고 뒤쪽에서 새요. 네. 그러니까 욕조 안쪽 뒤쪽에서 물이 새서 일로 지금 크랙간 부분으로 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 집에서 수리할 때 욕조가 있으면 욕조 드러내고 그러고 나서 방수공사를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큰 공사입니다. 지금 위에 집에 욕조 화장실 공사를 새로 해야 되나 그럴 정도. 그러니까 방수층이 깨져서 그래요. 그렇죠. 코너 부분에 방수층이 깨지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했네요. 천장 욕조 천장을. 그렇죠. 예전에는 뭐냐면 SMC 천장이랑 플라스틱 천장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20년 전 막 이럴 때는 목상을 걸어서 여기다가 플라스틱 소재의 리빙보드라는 플라스틱 소재를 위에다가 타카로 고정을 시키거나 핏으로 고정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소재니까 썩지 않고. 근데 지금은 워낙 좋은 자재들이 많이 나오니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도 28년 됐는데 이것도 안 썩었네요. 어, 리빙보드가 막. 리빙보드가 습기를 막아주니 천장에 있는 나무가 썩지 않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집이 참 잘 지어진 집입니다. 어떤 데 습이 많은데 이것도 다 썩었어요. 근데 목 자재가 휘지도 않고 정말 작업도 잘 해놓으셨습니다. 예. 그래서 집이 상태가 되게 좋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대림동 호롱 한은채 아파트 철거 첫날입니다. 내일도 계속 작업이 이어질 건데 고객님이 알으셔야 될 점, 그다음 주의해야 될 점 계속 앞으로 이렇게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